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구축 아파트 매수 후에 실거주, 좋은 인프라의 신축 아파트 전세.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인프라의 신축 아파트 전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결혼한 제 지인들도 이런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명은 4억 정도 목돈이 있었는데 그 목돈으로 여의도에 빌라 전세를 구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평생 여의도에 집을 못 사니까 젊을 때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광교에 4억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로는 절대 못 살기 때문에 4억으로 신축 아파트의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4억으로 구축 아파트에 실거주를 한 사람은 2억에서 3억 정도 자산이 증가했으며 4억 전세를 시작한 사람은 전세값이 1.5억 정도 올라서 그 지역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할 것도 없이 내 집 마련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최근에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주택가격이 조정된다는 말을 듣고 주택 매수를 미루고 전세로 살았는데 이제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원래 살던 곳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가격 5천만 원은 쉽게 올릴 수 있지만 내가 5천만 원을 모으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번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열심히 올라가는 전세금을 맞춰주며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기까지 생긴다면 돈 모으기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신혼을 시작했다면 심리적으로 더 큰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전세는 돈을 땅에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로 산다면 나중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도 크지만 남들의 자산이 증가할 때 내 자산만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여러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세는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대출이 강화되고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게 힘들게 막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벌 수 있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심지어 세입자보다 돈 적은 집주인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을 남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보다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 전세를 살면 계속 전세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재테크에 눈을 뜨지 못해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세를 살게 된다면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진 계속해서 전세를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아기를 낳게 되면 더 큰 전셋집으로 옮겨야 되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죠. 하지만 애를 낳는 순간 맞벌이는 외벌이가 되고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애가 태어나는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목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값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전세를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생 집을 사지 못하고 노후 준비를 못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무피사. 혹시 청무피사의 뜻을 아시나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살아 라는 의미입니다. 혹여나 무주택자의 메리트를 활용해서 청약 당첨을 노려보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로또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에 있고 특공이 가능하다면 무주택일 때 청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추첨에 기대어서 일부러 무주택자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기회비용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좋은 곳에서 남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절대 전세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 내 목돈을 투자 없이 그대로 깔고 앉아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내 집을 마련할지 전세를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절대로 전세 살지 말고 무조건 내 집부터 마련해라.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열심히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키우자 입니다. 그럼 종잣돈은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